것 같아요. 사실 라면 공장이 큰 라인이 돌아가면서 실험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100번 정도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실패는 했지만 나아지는 그런 점을 좀 발견했었고, 나중에는 100번 가까이 되니까 마치 보물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래가면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몹시 이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오다를 제가 10,000박스를 하겠다. 처음에 거기서는 이제 번들로 얘기를 했어요. 뭐 4개나 5개 번들로 많이 팔기 때문에 번들로보다는 내가 박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박스로 만드는데 박스에 손잡이를 달아서 선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몇 개를 넣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박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소도 물량을 10,000박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10,000박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 절대 라면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저희 제품을 찾았을 때 사실 저희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어요. 4분의 1로 줄이자. 그럼 2,500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오픈하자마자 거의 이틀 만인가 그게 다 팔려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라면을 많이 팔 줄은 몰랐다. 저희가 라면을 뭐 첫 번째 오다를 그냥 다 팔아버리니까 그 다음 발주를 제가 10,000박스를 하게 되었어요. 라면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뭐 한 달에 10,000박스, 20,000박스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은 연간 1,000만 개 이상 팔릴 정도로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되었는데, 회원들이 먹어보면서도 와, 이런 라면 처음 먹어봤다. 또 아침에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애터미와 7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매출적으로도 150억에서 한 250억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함께 일하는 식구들도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의 구성원 중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애터미에서 지향하고 있는 나눔, 소외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이 문화가 아마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도 스며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 참담하고 낙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근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터미 그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주셨을 때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었죠. 그래서 공장을 정비를 하고 새로 공장을 설계를 하면서 한 20% 정도의 생산성 향상된 라인을 저희가 새로 갖추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보답을 못 해드리고 이제 라면 증량을 한 20% 늘려서 만들어진 컵라면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건 한 1년 동안 제품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같았으면은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애터미에서 1년 동안을 기다려주셨고 회원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1년 동안 기다려주신 애터미 회원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한 회사 같지 않나요? 라면 용량이 괜히 오른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러분들이 만약 라면 회사 CEO 같으면 라면 용량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주겠어요? 올려주지 않을까요? 화재 났다고 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회사 같았으면 바로 다른 라면 회사로 가버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10억 원을 공장 복구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1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아까 그 CEO, 그 라면회사 CEO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로 보답을 한다 그랬죠? 더 좋은 제품, 용량 올려서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역사적인 이런 애터미의 순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이 선배 사업자분들이 해놓은 이 코드를 많이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이 회사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상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다음 세대까지 상속 가능한 성장을 지녔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보상 플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보상 플랜은 이 앞에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테니까 제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저는 딱 애터미를 2010년도 그 1월에 이제 알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개월 지나서 한번 내가 이제 스스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로그인을 딱 했어요. 로그인을 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뻐했죠. 아, 누가 가입시켰구나? 아버지가 가입시켰구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버지가 가입을 시켰으면은 한쪽 줄은 어떻게 됐다? 야, 끝났다. 대박이다,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상에 딱 들어갔는데, 이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등록은 되게 빨리 해놨어요. 2010년도 전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아버지, 저 어디다 등록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나 너 등록 안 시켰어? 그러는 거예요. 왜 등록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 기억 안 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긴 나는데 안 난 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었냐면 아버지가 처음에 애터미 할 때 주민번호하고 통장번호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촬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요? 그랬더니 등록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다른 다단계 하시더라도 이제 등록 안 시키셨으면 좋겠다고. 등록시키시면은 저 개인정보 도용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랬었어요. 사이버락에. 그냥 진짜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고소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안 하셨대요. 누가 저를 등록을 시켰대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물건을 한번 딱 샀어요. 샀는데 우리 아버지 오른쪽에서 떠, 내 이름이.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 어디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회사 전산도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 직급자가 아니니까 이대웅 씨는 이덕우 씨의 오른쪽에 가입돼 있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가입돼 있고 누가 스폰서인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때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뭐 이름을 대도 뭐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를 누가 가입시켰는지를 이제 찾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 센터에 딱 들어오면은 정문 우측에 청원아이스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 정수기를 설치하시는 분이 정수기를 하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같이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다 보니까 자동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 걸 잠깐 제 걸 좀 달라 그랬거든요. 개인정보 자동이체 되게 좀 한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 밑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달아놓은 거예요. 센터장 아들이라 그러니까 한쪽 줄은 해주겠지라고 해서 달아놨는데 결론은 그분은 같이 그때 알아보니까 애터미를 해요 안 해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 위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는데 저랑은 뭐 상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했어요. 그냥 뭐 특별히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두 줄을. 사무실에 막 들어오는 사람 그냥 가입시키고 그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들 가입시킨 거 말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첫 번째 두 사람을 누구를 가입시켰냐면 헤어진 여자친구 가입시켰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헤어진 여자친구를요.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헤어진 여자친구, 과거의 여자친구. 왜요? 이상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제 나이 때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를 치약을 갖고 가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창피하긴 창피해. 그러니까, 그, 다단계 회사라고는 말을 못하고, 우리 아버지를 치약 연구원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연구 개발한 치약인데 이게 회사가 이제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멤버십 좀 가입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게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요, 이더구 임페리얼 아들 치고는 너무 성적이 초라했던 게 8명 가입시키는데 10개월 걸렸어요. 8명. 8개월에 10명이 아니고요. 10개월에 8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도 못 가입시켰던 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가입한 여자 때문에 10개월에 8명에서 갑자기 6명으로 줄어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네 번째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때 내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 아메이 12년 차는 이 집안. 어느 날 이제 종로에 이제 제가 사업 설명한다니까 왔다가 들었겠죠. 근데 아메이 집안 딸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개보도나 이런 거. 말하는 용어가 틀리잖아요. 개보도 까보라고. 정말로 옛날에 사귀었던 두 년이 내 위에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 스폰서로 인정 못하니까 지우던가 아니면 내가 탈퇴를 하던가 뭐 하겠대요. 결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10개월 만에 이 두 사람을 제 손으로 탈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몇 명이 됐어요? 6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큰 비전을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막 죽사발이 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저는 사실은 제대로 네트워크를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래서 치약을 팔다가 이 8번째가 누구냐면 저희 외숙모예요. 여기 가깝네요. 성남에 세이브존 백화점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동복을 저희 외숙모가 거의 꽤 오랫동안 파셨어요. 그래서 그 층에 계신 분들하고도 친한데 제가 외숙모한테 좀 치약을 좀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6,000원에 좀 팔아달라고. 그 외숙모가 치약을 되게 잘 팔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외숙모가 외삼촌께서 벌이가 없으시다 보니까 힘드셨던 거예요. 한 달 내내 뭐 파셔도 한 120 남는데요. 세 식구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대웅아 네가 나한테 갖다 주는 치약 내가 좀 팔아보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다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하셨을 텐데 전 그게 아니고 아유 외숙모 백화점에서 다단계 치약 팔다 걸리면 쫓겨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희 외숙모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가씨 대웅이가 파는 치약 얼마야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2,9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외숙모가 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걸 6,000원에 파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치약을 갖고 오라 그럴 때 갖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한 달 동안 치약을 600개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을 가입시켰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전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사람을 가입시켰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 외숙모가 회원 가입시킨 이 100명의 사람이 내 계보도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 계보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가 가입시킨 사람도 누구 걸로 인정해준다? 내 걸로 인정을 해주네. 그리고 우리 외숙모가 치약을 팔던 사람들 매출이 내 하이 매출에 떠요 안 떠요? 뜨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구나 하고 10개월 만에 한 거예요.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방해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외숙모가 잘 되게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는 거네 이거였어요. 얼마나 둔해요. 세상에 외숙모가 다단계를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착한 천사표 외숙모셨기 때문에 그거더라고요. 야, 네가 하는 거면 다단계도 가입해줄게. 네가 하는 거면은 치약이라도 써줄게. 근데 치약 써보니까 너무 좋네. 폼 클렌징도 한번 갖고 와봐. 이런 식이 되면서 우리 외숙모가 저보다 먼저 100만 원을 버시고 저보다 먼저 판매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외숙모가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맨날 막 당장 갖고 오래. 당장. 김 같은 거 32,000원짜리 큰 박스 막 당장 갖고 오래. 그러면 지하철 5호선 타고 8호선 타고 막 가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김 한 박스 두 박스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막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니까 지하철 못 타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요. 그럼 택시비 막 3만 원 4만 원 나와. 근데 포인트는 3,000포인트야. 그럼 막 김 새는 거예요 막. 게다가 나한테는 완전 대실적인데. 근데 이제 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29살짜리가 다단계 한다 그래서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품만 갖다 주면서 소개받고 하라 그랬었던 거거든요. 소개받고 하는데 120단계를 내려가도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뎁스가 깊어지는 거죠. 120단계 내려가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근데 120단계에서 이제 누가 나왔냐면 소개를 받아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이게 영화같이 멋있는 사업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웃겼던 게 주섰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센터 입구에 장식장이 있었는데 그 제품 진열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선족 와 있는 것 같은데 내쫓으래요. 물건 팔러 온 것 같다고. 갔는데 꽃바지에다가 꽃태 같은 안경을 이상한 걸 썼어. 나이는 한 40대 중반? 그러니까 연변말 쓰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베이징 근처에서 1000평짜리 미용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속으로 아니 보이스피싱을 찾아와서 뭐 1000평이야 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런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용실에다가 이 발모제 있죠. 두피 에센스 같은 거를 좀 팔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이런 선진국, 대만 같은 데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청주에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이건 어때 하고 애터미 양모액을 뿌려줬대요. 그런데 이거 진짜 한족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한약 냄새가 나면서 후레쉬하고 흡수가 잘 되는 느낌 처음이라고. 이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샀다 그랬대. 그 제주도까지 갔대요 그분이. 갔더니 거기가 망하고 없어져가지고 종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이거 몇 개 드릴까요? 그랬더니 300개 달래. 300개. 그냥 막 고기 갈까 그랬는데 그러면 샘플로 한 300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게 방문 판매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샘플이나 이런 외상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돈 있어요 그러면서 카드 드릴까요? 현금 드릴까요? 하면서 줘요. 그때부터 제 태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냥 90도로 이제 급하면서 아이고 예 그럼 제가 준비를 해드릴 텐데 지금 당장 제품이 없으니까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 조선족 분이셨어요. 그 조선족 분을 가입시키고 빨리 교회 권사님 2명 펼쳐가지고 남는 건 교회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가입시켜가지고 수당도 한번 태워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이틀 뒤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양모액만 주문하신 게 아니고요. 폼 클렌징도 주문하셨어요. 정확하게 시멘나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시멘나이 300개도 주세요. 그래요. 그 시멘나이가 뭐예요? 폼 클렌징인데 화장품 회사 수준은 폼 클렌징 써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콜맛 거니까 믿고 쓰긴 하는데 그 다음은 줘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샘플로 가져간 게 양모액 300개, 폼 클렌징 300개였어요. 그거를 갖고 이제 이민 가방을 들고 오셔서 다 담은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 그랬더니 김포공항 간대요. 지금 나간다고. 그럼 누가 모셔다 드려야 되죠? 그냥 공항까지 모셔다 드려서 저희가 명함 드리면서 다음에도 저 꼭 찾아달라고. 근데요, 한 달 만에 그걸 다 파신 거예요. 다 전달하고 전화가 왔어요. 야, 미안한데 너 베이징으로 좀 와주면 안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싸웠어, 안 갔어. 한 달 싸웠어. 한 달. 그때요, 임창정 씨 주연의 공모자들이라고 임창정 씨가 조선족으로 나와서 장기 밀매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사회적으로. 막 신랑 신부가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택시기사가 신랑한테 뒤에서 좀 밀어달라 그래서 밀었는데 갑자기 신부 태우고 그냥 갔다고 막 그런 영화 얘기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가기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가기 싫으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무섭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근데 그분도 참 웃겨. 저 한 달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거의 그분하고 저하고 한 달인가를 싸우다가 제가 결국에는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이쪽은 계속 막 커지는데. 그래서 갔어요. 베이징 근처라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타고 딱 12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또 이제 300개 들고 갔죠. 근데 세상에 이제 뭐 마을 버스 같은 건데 이 쿠션이 다 노란색 솜이 헤집어져 있어. 바닥도 막 녹슬어가지고 발이 막 빠질 것 같고 그런 버스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근처 가는 거니까 그러겠지 뭐 했는데 세상에 5시간을 넘게 가는 거예요. 1시간. 베이징 근처라 그랬는데 중간에 막 고속도로 휴게소 가잖아요. 못 내리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품 결제 아직 못 받았죠. 나 내리면은 그냥 갈 것 같아가지고 내리지도 못하죠. 그리고 자꾸 닭발을 줘요. 닭발 진공 포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뭐 자기네는 간식이라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먹으면은 막 잠든 사이에 막 뭐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안 먹고 그냥 막 굶으면서 가다가 5시간 넘어가니까 제가 화를 냈어요. 솔직히 막 베이징 근처라 그러면서 몇 시간 가는 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중국은 대여섯 시간 근처예요. 그래요. 기차 타고 하루 이틀 가야지 먼 거래요. 도착한 데가 진앙도라는 동네에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휴양지예요. 근데 세상에 진짜로 미용실이 1000평인 거야. 제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를 다시 갔거든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옛날에, 지금은 중국 사람 가입이 안 되는데 그땐 됐어요. 미리 가입 받아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전 영업행위 때문에 그걸 다 대만지사 오픈할 때 다 막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품력은 너무 좋고 싼데, 자기가 조선족이다 보니까 한족들이, 부자들이 와가지고 제품은 사가는데 가입을 안 해준대요. 근데 네가 한국 사람이 진짜로 한국에서 들어와주는 걸 보여주면 믿어주겠다 그랬대. 그 갔더니 세상에 저한테 차를 딱 우아하게 마시면서 한마디가, 너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 제품이야, 중국에서 만든 한국 제품이야, 그래요. 그래서 지사가 이제 생길 건데요.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중국 지사 생기면은 중국에서 이제 납품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으니까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 물어보려고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한국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했는데 왔으니까 우리한테 맡기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다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날 진짜 다시 또 혼자서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근데 한 달 만인가 여기가 1500명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죽어도 못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이때는 회원가입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A4 용지에다가 중국 사람 신분증, 중국 사람은 은행 통장이 아니고 카드 통장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내 위에 후원인 번호를 적어가지고 본사로 팩스를 보내면 회원가입이 됐어요. 인증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팩스로 받았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1000장씩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사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요. 보내지 말라고. 너 자꾸 팩스 잊어버리고 너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보내지 말고 너는 그냥 등기로 보내래. 등기로. 등기로 보내면은 해주겠다고. 그냥 등기로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 가능한 거. 가입비 있어요? 월간 유지 없죠. 근데 보상 플랜이 어디로 나가죠? 글로벌로 나가죠. 결국에는 회원가입을 대만 오픈하고서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잖아요. 그냥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국의 부자들이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 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한국에 이화여대 교수님, 음대 교수님이신데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누추한 데까지. 종로센터 5층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흑룡강성에 자기가 아는 중국 부자가 너한테 가서, 저한테 가가지고 화장품을 사오라 그랬대요. 자기가 맨날 가서 노는 그 중국 부자가 있대. 근데 도대체 그 부자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가 자기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교수님한테 설명을 막 했더니 이거 다단계 같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다단계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흔쾌히 그러면 저도 그 사람 밑에 가입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자들도 가입을 시키고 화장품을 사가면서 이거 어디 나가 있어요. 그래요. 미국, 일본, 캐나다, 그때 아마 일본까지인가 나가 있었을 때예요. 일본에도 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에 자기가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거기 가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흔쾌히 간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니까 간다고. 뭐 하시는 분인데요? 했더니 택시 한대요. 자기 남동생이 일본에서. 그냥 택시 기사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택시 기사가 아니고 택시회사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택시회사 사장님이 가입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또 한국으로 왔다가 제가 지금 오픈한 나라를 대부분 다 나가요. 항상 일을 못해가지고 제가 쓰디 쓴 상처를 입고 돌아오지만 나가요. 근데 항상 좋은 사람들은 소개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소실적이 아니라 어디가 돼버렸어요? 대실적이 돼버렸어요. 이 한족들이 자기 코드를 좀 지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살려놓고 있을까요? 이게 2011년도 일이라고요 지금. 너무 똑똑해요. 자기 코드 절대 안 죽여. 선점을 하고 있거든. 시간이 지나서요. 이 밑에는 이제 국장이 4명이 됐어요. 자기 밑에 국장이 4명이 달려있는 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가 내년에 오픈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잖아요. 자기네 정보력으로. 자, 뭐 여러 날 오픈한 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우리 아버지랑 나중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안 믿어서. 이게 그 아줌마예요.
꼭 빠져 아줌마. 这里边老婆上了。高档这里，他负责高档的这里。 하이 클래스. 啊，对，对。 저는 멕시코에도 파트너가 있거든요. Mismo puede hacer su compra independientemente de su internet. ¿Sí? Ay, yo no sé cómo maneja internet. 스페인어 되게 잘하죠. 목사님이에요. 근데요, 멕시코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멕시코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야지 좀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뭘 차려놓으셨냐면 세라젬 의료기 아시죠? 돌침대 같은 거, 열나게 하는 거, 그거를 차려놓고 막 공짜로 막 시켜준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멕시코 사람들 돈 벌 수 있게 해주지 하다가 만난 게 뭐예요? 애텀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밑에 막 달려 있어요, 양쪽에. 근데 다 제 인맥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몇 명 가입시켰니? 그러면 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 8명밖에 못 가입시켰는데요. 그래요. 처음에 아버지가 너 주민등록번호랑 통장번호 줘라. 너 아버지 바로 밑에 가입시킬 거야. 그리고 네 밑에 김현숙 씨 가입시킬 거야 그랬다고요. 근데 저는 그때 김현숙 그 단장님이 누구셨냐면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서 노래방 하시던 아줌마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가 대단한데요. 아버지 저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전화 끊으시고 저 가입시키면은 고소해버릴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현숙 단장님은 제가 쳐다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어딘가에 이상한 데 달려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세상에 제가요 스폰서를 못 찾아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를 기준으로 저희 아버지를 기준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김현숙 단장님이 계시고 이 밑에 심혜경 총장님, 엄상용 총장님, 주진한 총장님, 강현희 본부장님. 이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주도 김지현 총장님, 일본의 문종식 총장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메인 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강현희 본부장이라는 분의 오른쪽에 소실적이 팀장님으로 막 내려가던 줄이 있어요. 근데 이 팀장님 한 분의 소실적 이 정도쯤에 있어. 그래서 세미나를 가려면 좌표 받아야 되죠. 달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미안한데 너한테 줄 표가 없대요. 자기도 대실적이 다 분리를 해가지고 표가 몇 장 안 나오는데 여기 메인줄에 있는 이 소실적 메인줄에 있는 팀장들한테 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표를 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제가 고모한테 갔어요. 고모한테 가서 고모 나 표 좀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줄에 있는데 왜 나한테 오니요? 저희 고모는 여기에 있더라고. 아버지 왼쪽에. 저희 고모가. 근데 고모가 그냥 불쌍하니까 2장씩은 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냥 외숙모하고 저하고만 1년을 세미나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고모가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때 당시는요, 이 초창기 2010년도, 11년도에는 스폰서님들이 사인해주면은 라인을 그냥 갈 수가 있었어요. 너 그냥 나한테 와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전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럼 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고모가 이제 김현숙 단장님하고 다 사인을 받았대요. 대웅이 그 데리고 가라고 뭐 불쌍하게 여기 있냐고. 사인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누가 거부를 하셨냐면 아버지가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죠.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야 근데 네가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 사업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공 못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줄에 있으면 성공 못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되지 않냐? 내가 그걸 허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네가 지금 29살인데 아버지는 54세인가의 애텀에서 판매사 되셨대요. 적어도 네가 54세가 되기 전에는 애텀에서 판매사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게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칭찬하시는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54살이 돼도 54세가 돼도 그때까지 판매사를 간다고 쳐도 이 회사는 배울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옮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덕우 아들이니까 한쪽 쪽에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저 여기 그냥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어. 남아 있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팀장님들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너무 쉽게 그때 막 돈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터미 가치를 잘 모르셨었나 봐요. 서로 막 싸워요. 뭐 한수를 해주네, 뭐 돈을 안 내려주네, 어쩌네 막 싸워. 그리고 나한테도 전화가 와. 너도 같이 우리랑 연합해서 이 위에 있는 스폰서를 막 죽이자 막 그래요.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냥 알아서들 하시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요, 이분들 전체가 다 싹 다 애터미를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면, 왜 팩 다단계 아시죠? 팩하고 이거 드라이기로 막 말리는 이상한 다단계가 있었어요. 글로 싹 가신 거예요, 다. 나 혼자밖에 없어. 이분이 연락이 왔어, 어느 날. 이제 너를 키워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나는 오토 팀장이고 다 컸는데 뭘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딴 다단계로 가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이제 나밖에 없대. 그래서 이분은 본부장이 되실 때 저랑 외숙모가 팀장 돼서 국장을 가시고, 저랑 외숙모가 국장 돼서 본부장을 가시고, 지금 제가 본부장 되고 저희 외숙모가 연말에 본부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총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라인을 옮기거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팀장들하고 막 연합해서 싸워서 스폰서를 한번 연맥유지하고 이랬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나약하게 컸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전 8년 만에 8년 됐거든요. 지금 한 5년 만에 리더스 들어갔을 거예요. 되게 오래 됐거든요. 여러 번 망했어요. 중간에 까불다가 망하고 잘못 선택해서 망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막 망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가더라고요. 계속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겪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 밑에 좋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나쁜 사람이 들어올까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서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제 여동생이 재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맞아요. 재작년에. 남편이 삼성 SDS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나온 거예요. 사표 쓰고. 사표를 쓴 다음에 통보를 해줬어. 그 아버지랑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말 농장에서 같이 주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매제가 장인어른 형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저 이제 대리로 올라가는데 대리로 올라갈지 아니면 그거 그만두고 애터미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야, 그래도 너네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시고 너 삼성 다니는 거 하나 갖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윤주, 제 여동생 보고 나와서 애터미 하라 그러고 넌 삼성 다녀라 그랬더니 얘는 아버지가 그만두라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저 사표 사실은 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매제 어떻게 그렇게 사표를 쓰고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사실은요 형님, 그러면서 한 얘기가 형님이 1000만 원 버는 거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대요. 수당을 처음에 딱 7만 원 걔가 탔는데요. 보상 플랜을 물어보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내가 보상 플랜 설명해 줄게. 한번 계보도 열어봐 그랬거든요. 세상에 열었는데 이 부모 바로 밑에 있어요. 제 여동생이. 이 소실적이 30만 떠서 수당 맞았더라고요. 여기가 10억이 떠 있는 거예요. 10억 대 30이 떠 있는, 10억 대 30이. 근데 계보들을 쭉 보니까 김성심, 조칠순, 조만순, 신정임, 이현호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총장님들만 한 6, 7명이 있고 로얄 리더스를 합쳐보니까 30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여기 30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너랑 나랑도 경쟁 상대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어디 가서 배워요. 근데 한 3개월인가 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 이거 사업이 되게 어렵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지금 여기 하루에 얼마 뜨냐 했더니 하루에 여기가요 여기 5억씩 떠요. 그래요. 근데 여기가 30이 안 떠서 저 너무 힘든데요. 와, 너 진짜 너랑 나랑 바꾸면 안 되냐? 너랑 바꾸자. 내가 네 거를 하고 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좀 수당을 나눠주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 여동생은 아버지가 미웠지만 회원가입 해달라고 할 때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요. 고소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8년을 고생을 해도 그 시간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전혀 안 아까워요. 이제 맺은 말을 지을게요. 8년 동안 이제 이렇게 리더스 클럽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너 아버지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저는 그만큼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상속 세대까지 제품을 팔 수가 있는 건지, 상속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 다음에 상속 세대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막 나가고 있죠.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여기 지금 우리 노정구 총장님 센터, 제가 굉장히 오늘 이제 안 오신 것 같은데 변인성 총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참 이렇게 노하우 같은 걸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거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애터미에서 해외를 오픈한다 그러면 다 나갔어요. 원래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다 나가래요, 다. 파트너 한 명도 없어, 다 나가래.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적인 회사가 어떤 한 나라에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그 오픈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네 파트너들이나 네 자식한테 해줄 얘기가 많을 거라고. 근데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게 돼야 안 돼요? 하게 되죠. 그 나가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있어 노하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노정구 총장님 쪽이 꽉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밑에 팀장님들이 한 2분 나와가지고 이번에 제 한국에 있는 파트너가 국장이 됐어요. 40대의 아줌마예요, 아줌마. 3년을 애터미를 한국에서 했는데도 오토 판매사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었는데, 태국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소개를 받으면 제품은 다 써주는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중산층 아줌마를 치앙마이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전달했는데 그 아줌마가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변호사예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한 거예요, 반대. 창피하다고.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 교육에 방해될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퇴근하면은 반드시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9월 달에 저희 아버지 승급할 때 한국을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승급식을. 잘 보고 싶다고. 저는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저 사람 뭘 알아보려고 오는 거지. 맨날 반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 가겠대요. 부인 따라서. 오더니만 확인을 한 거예요. 뭘 확인했을까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본 거예요. 저런 회사 회장이면은 되겠다라 그러면서 자기가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부인을 어떻게 해줘요? 서포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변호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요. 어떤 변호사였냐면, 여러분들 왜 유니세프 같은 데에 난민들 같은 거 변호해주는 사람들 있죠. 태국에도요, 자기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소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조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결국에는 제 능력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가 갖고 있는 거를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두 팔 걷고 밀어주다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아줌마가 뭐가 됐어요? 오토 판매사도 안 되다가 국장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국장이 되니까 저는 뭐가 돼요? 당연히 본부장을 유지를 하겠죠. 그게 유지가 되다 보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 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로얄 클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뭐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창업주인 CEO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CEO 분도 혼자서 되신 건 아니잖아요. 같이 그거를 믿어주고 함께 하신 이 센터에 우리 노정구 총장님 같은 선배 사업자분들이 다 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같은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너무 행운인 게 뭐냐면, 그거를요 안 보고 나중에 그냥 제가 선배님들이나 CEO분들이 이랬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세대가 왜 황금 세대냐면 그런 걸 다 지금 눈으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식한테 물려줄 자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음에 나올 내 파트너들한테 물려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벌다 보니까 제 가족들을 너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면 내 파트너들 있죠.
파트너들, 이 현장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그 집안까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을 할까요? 밝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파트너가 현장에서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안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물을 사면은 파트너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한테 좀 선물을 하는 편이에요. 감사하다고, 많이 도와주셔서. 좀 있으면은 성공하실 거라고, 많이 저도 열심히 뛰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요, 없는 회사인가요?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말에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애터미 가치가 여러분들하고 어우러져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한 달에 10억이 아니라 20억이 아니라 1년에 30억 이상을 신고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